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갖게 된 물갈퀴 손.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둘 또는 그 이상 서로 붙어 합쳐지는 합지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을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많다고요? 마을 환경이 좀 오염이 돼서 풍토병 같이 발생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마을은 총 140여 명이 거주하는 칸나수 일족의 집성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합지증을 앓게 된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신성한 숲에서 나무를 베는 바람에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90여 년 전 분노한 신의 저주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합지증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원래 나무를 좀 신령시 여겼다면, 신성시 여겼다면 그 나무를 뱄어?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걱정되는 건 또 저분들 일상생활하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어허. 합지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합지증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요. 수술을 거부, 치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왜 그렇죠? 수술을 왜 못하게 하지? 합지증을 앓는 마을 주민 한 명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청력을 상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합지증을 치료해서 신의 저주가 더 강력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저주라고 만약에 100% 믿는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얘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청력을 상실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겁을 먹을 수 있죠. 이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종교 행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마을 주민들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할 수 없다. 모나코 왕가의 저주. 2021년 모나코. 현재 언론의 보도. 모나코 알베르 대공, 샬린 대공비와 별거. 모나코 왕가의 불화설이 대두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도를 접한 모나코 국민들은요.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결국 또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네. 모나코 왕가가 무려 700년간 내려온 저주에 또다시 희생됐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저주를 뭐 믿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공 부부의 불화설이 왜 저주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리말디 가문의 레니에 1세가 모나코를 점령했을 때 저 여자는 마녀다. 당장 화형시켜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크리말디 가문 결코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레니에 1세와 그 후손들을 저주! 그렇게 현재 모나코를 통치하는 그리말디 가문, 모나코 왕가의 저주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와, 그냥 뭐 옛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구전내어 내용 아니에요? 동화 내용? 700년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저주를 했다는 것도 되게 놀랍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녀나 저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마녀의 저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모나코 왕가에는 유독 정말 이상하리 많지 비극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모나코의 레니에 3세 대공.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선조의 유언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본격적으로 실현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레니의 3세 대공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실제로 수차례 유산과 끊임없는 불화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1982년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온 저주. 레니의 3세 대공의 자녀들도 저주에 희생됐습니다. 장녀인 카롤린 공주는 프랑스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2년 만에 이혼. 두 번째 남편은 결혼 6년 만에 모터보트 사고로 사망.
1999년에 결혼한 세 번째 남편은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경호원과 결혼했던 차녀 스테파니 공주는 남편의 불륜 사진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1년 만에 이혼. 두 번째 남편인 고개사와도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그러니까 불행한 이제 일들이 많았으니까 야 이거 진짜 저주 때문인가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정말. 아유, 그냥 마녀가 행복한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했다고 하고 그 오랜 저주가 진짜 깊게 서려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나코 왕가에 대를 걸쳐 내려오는 불행을 부르는 저주. 모나코 왕가에 드리운 비극. 그것은 정녕 마녀의 저주인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할 수 없는 마을.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산카 자기르 마을. 이곳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있으면요. 아 여보 아직은 안 돼. 좀만 참아. 온 마을이 비상. 출산하기 전에 산모를 급히 마을 밖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에이? 병원이 없나 보네. 에이? 직접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출산 직전에 임산부를 마을 밖으로 급히 이동시켰던 이유. 글쎄 얼마 전에 옆집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 정말 그 저주가 사실인가 봐.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을에서 아기를 낳으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임산부들이 이 마을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사망. 그 이후부터 이 마을에서는 출산 금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마을이 됐습니다. 혹여나 출산이 임박해 마을 밖 병원까지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마을 바깥쪽에 아이를 낳기 위한 방까지 따로 마련할 정도로요. 이 마을의 임산부들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마을 밖에서 출산한다고 합니다. 엄매야. 그 산모도 위험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다 근데 태어난 아기는 물론이고.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저주인 게 아, 그럼. 이게 우리가 저주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안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마을 장로들에 따르면요. 저주가 시작된 건 아주 오래전 16세기. 마을에 사원이 건축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축가는 신성한 사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게 침묵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를 어기고 맷돌을 갈며 곡식을 빻기 시작. 사원 건축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자 분노한 신들이 다시는 이 마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치 그 저주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산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등 불행이 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저주를 직접 체감한 마을 주민들은 그 후로 그 저주를 더욱더 철석같이 믿게 됐고요. 자연스레 이 마을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년. 너무 슬프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그 의자에 앉지 마시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서는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이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심령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심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가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아니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먹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8일을 공개합니다. 이루지 못한 모모의 저주.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적어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